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토픽 모델링 분석법을 활용을 해서 국내 KCI에 나와 있었던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연구 트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진행하게 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고민환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 관광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스마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기존 어, 연구 경향을 확인하는 기존 연구들을 확인 좀 해봤습니다. 하나 찾을 수 있었던 연구가 내용 분석법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관광 관련된 연구를 정리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스코프스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상당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연구는 어떤 그 연구자의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코프스 연구 같은 경우는 국내 연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의 목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를 하고, 동시에 내용 분석을 토픽 모델링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스마트 관광 연구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법으로 음, 뭐 주제 분야 분석, 학회지의 별 분석, 투그램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함께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 관광은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특히 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개인화된 상황에 맞는 어떤 실시간 정보를 가능하게 하여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 경험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 분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던 그런 실증 방법 가운데 하나고요. 어, 내용 분석은 크게 저희가 이제 양적 분석, 양적 내용 분석, 그리고 질적 내용 분석으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기존에 이제 내용 분석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어, 내용 분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통계적 분석, 해석적 분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관광 분야에서는 친환경 행동 관련된 이런 내용 분석 연구, 그리고 한국의 생태 관광과 관련한 내용 분석, 그리고 한류 관광 관련된 내용 분석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같은 경우는 음, 토픽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토픽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중심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 분석이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 토픽 모델링 분석법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연구에서 활용을 하게 될 LDA 분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단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 스마트 관광 관련 연구의 개재 시기, 주제 분야, 발표 학회지, 키워드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국내 스마트 관광 관련 연구의 TF-IDF 분석, 토픽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위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은 KCI에 나와 있는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2000년부터 2024년 1월까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나와 있는 논문들 가운데서 일단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다 추출하였고, 전체 159건 중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었던 논문 6건을 제외한 153건의 논문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수집했던 데이터로는 논문 제목, 저자명, 그 주저자의 소속기관, 학술지명, 키워드, 초록, 그리고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 발행기관, 그리고 발행 연도, 주제 분야와 관련해서 엑셀 데이터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부분은 이 정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정제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연구자의 주관이 최소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맥합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서 저는 명사만 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명사를 추출을 한 상태에서 정제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 정제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단어, 뭐 모바일 폰,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의미상 약간 동일한 단어는 좀 표준화 시켜주고, 불필요하거나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언어는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 있어서 스마트 관광 관련 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제를 완료한 이후에는 가장 자주 등장했던 30개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에 보이는 분석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일단 게재 시기로만 봤을 때는 2011년부터 연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2011년 2편 1.3%에서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46%까지 올랐다가 2020년 아마 코로나가 영향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살짝 5.8%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또 수치가 현재 늘어서 2021년, 2023년 같은 경우는 13.7%, 15.6%에까지 다른 것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 분야에 따라서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분야는 당연히 관광 쪽이었고요. 전체 57편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타 분야 같은 경우는 23.5%였는데 여기 해당된 주제로는 뭐 정보통신, 과학기술, 창업 등과 같은 당연히 관광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관광가 뭐 이런 게 스마트 관광이라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런 그 분야의 연구들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회지별 분석은 다음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학회가 관광학 연구였습니다. 전체 17편으로 11.1%의 논문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들의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20번에 보시면 기타가 40.5%,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학회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연구에 우리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투그램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의 빈도만 놓고, 단어의 빈도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빈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하는 투그램 분석, 아니면은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그렇게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보다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단어를 연관시켜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개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만 간단히 보자면 기술 그리고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A그룹 같은 경우는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 스마트폰 투어리즘, 스마트 투어리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기술이 관광 도시의 경험을 어떻게 혁신을 해내고 있는지,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개인 기기가 여행 경험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그룹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행동, 그리고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서비스 디벨롭먼트 같은 서비스과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의 향상이
스마트 관광의 서비스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TF-IDF 분석입니다. TF-IDF 분석 같은 경우는 빈도, 그 문서에 나왔던 빈도뿐만 아니라 빈도가 많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빈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단어의 중요성을 함께 파악을 하는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높은 수치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또 이 결과를 봤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 관광을 키워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 관광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정제 과정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킨 이유는 제가 요번에 하려는 연구의 주제에 이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정제 과정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수집한 키워드를 삭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수집 키워드를 넣고 저처럼 분석을 진행하시는 분들로 나눠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단어 같은 경우는 일단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단 수치가 51.36으로 일단 스마트 관광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여기 7번째입니다. 예. 이 가장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 관광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스마트 관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서 했었던 그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하는 투그램 분석을 같이 또 좀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관광이라는 표현이 그 문서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입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상위 15개 토픽을 기본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토픽 모델링을 LDA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적의 토픽 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인데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flexibility 그리고 coherence 이 두 가지 기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최적의 토픽 수를 선정을 해 보았을 때 4개의 토픽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4가지 토픽으로 구분을 해서 상위 1위부터 15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픽들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토픽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 투어리즘 리서치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마트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들, 스마트 관광 연구라고 명명했었는데 일단 스마트 그리고 관광 같은 그 키워드들이 높은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스마트 이 기술을 관광 분야에 적용시켜서 그 효과,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토픽 2번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술과 관광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광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픽은 스마트 관광 핵심 서비스라고 명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실증적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이 토픽 모델링과 같은 고급 텍스트 마이닝 분석법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관광 연구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 해당 결과에서 나타났었던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 연구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론을 좀 다양화함으로써 앞으로
후행 연구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일단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이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이런 스마트 관광이라는 분야에서 더욱더 많은 분야의 연구자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이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연구를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그 주제가 좀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개발자들이 잘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일단 KCI 연구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는 확인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연구 경향을 확인한다면 더욱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LDA 기법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었던 몇 가지 수치들이 이 수치들이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라서 그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때 추후 더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연구 트렌드, 국내 분야에서 관광 관련된 연구 트렌드를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